피지컬 AI 특강이 있겠습니다. 단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남대학교에서 라이즈 사업단을 맡고 있는 최선수 단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인성 총장님께서 저희 대학의 사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물론 이제 일반대랑 전문대랑 좀 사항은 좀 다릅니다만 또 처해 있는 사항은 또 공통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동학교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뭐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요 도에서 기본적으로 2년 전에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계획안이 나왔고 시범사업도 저희 경남대는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럼 2025년부터 작년이 되었는데 도의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 대학은 궁극적으로 라이즈를 통해서 이러한 성과를 내겠다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비전을 저렇게 세웠죠. 어쨌든 경남대도 어떻게 보면 취업지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을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업으로 가고 또 도내의 약 99% 정도의 기업들은 대부분 강소기업들이기 때문에 강소중견기업에 대한 취업률로 목표를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이미지로 좀 좋게 만든 건데요. 우리 동원 가게들도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현장과 학생의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라이즈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갭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기업이 원하는 문제를 양성해보겠다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내용이고요. 그 밑에 있는 요 저희가 이제 T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미지를 그렸는데 요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도내에 필요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조 외에도 필요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또 필요한 문제를 키우겠다. 뭐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대가 요번 라이즈를 통해서 선정된 과제다, 사업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 혁신 쪽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글로벌 사업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최종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3년간 제가 글로벌 준비 책임을 맡고 기획전을 하면서 같이 준비를 했었고 그때 라이즈도 같이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즈는 당연히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됐지만 글로벌은 저희가 이제 제조 AI 쪽, 피지컬 AI 쪽으로 컨셉을 잡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대학 자율혁신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전략 산업이 이제 G10이라고 아마 아실 건데 우리 경남대학교는 다행스럽게 5개, 맥시멈이 5개까지 어떻게 보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저희는 소재 부품, 그 다음에 재작년까지 했던 RIS에서 저희가 공주대학 ICT 쪽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지역 산업이죠. 문화 이쪽으로는 관광이 있습니다. 일반대 중에 도내에 다행스럽게 관광 관련 학과가 경남대에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계과하고 전기과 중심의 미래차 로봇 이쪽 분야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후속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게 여기 있는 산학 친화적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업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요게 이제 프로젝트 2인데 G10 플러스 링크 취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80.9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박사 고급 인력 양성이 요 세 번째 있는 지역 연구 특성화 대학인데 도내에 보면 일반대 중에서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 이렇게 있습니다.
요 4개 정도를 뽑았는데 거기에 저희 대학에는 또 처음에는 18억 정도였는데 추가 공모에서 또 한 과제가 선정되어서 파이널로 23억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쪽은 저희 대학이 성인 학습자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라이프 사업을 이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인 학습자 중에 저희가 이제 학위 과정이 굉장히 이제 라이 사업에서 중요하더라고요. 그 성과를 경남대가 조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사업비도 좀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4.7억인데 저기에 이제 옆에 있습니다. 창신대 문성대가 천재대학원에서 근소시험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업도 저희가 거점대학 중국에 여기에 마산대 창신대 문성대 천재대학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빙대, 그 다음에 사천시가 참여하는 지역 문제 해결 과제 이렇게 총 저희가 1차에 공과제 128억, 그 다음에 추가 공모과제 3개에 20.5억,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마지막으로 8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56.5억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단 현황은 이렇습니다. 요것은 제가 사업단을 좀 구성을 했었는데요. 제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도 한 오랫동안 같이 기획하면서 해봤는 경험도 있고 링크 사업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업단을 구성하면 좀 더 시너지가 있고 또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저희 대학이 이제 여기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산학 혁신, 디지털 혁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체 사업의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관리 및 지역 혁신 부분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는 저거는 특별하게 과제 베이스가 아니고 전반적인 이 과제를 지원하는 센터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과제 하나 또는 2개 정도를 운영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6개의 센터가 되고요.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좀 본부에서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센터가 16개면 센터장이 16분이 돼야 되고 또 부단장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든 게 조금은 큽니다만 저는 이제 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드리고 1년 지난 뒤에 저희가 아시지만 2형 프로젝트 2와 3는 대학 차원에서 사업비를 다 모아서 이렇게 가담을 할 수 있습니다. 4와 5는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학부와 도에서 어떻게 보면 선정 과제의 예산은 서로 가감을 할 수 없지만 1, 2, 3은 사업단 차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 때는 좀 어렵습니다만 사립 때는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과제마다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전체 시작할 때 인건비, 그 다음에 장학금, 그 다음에 홍보비라든지 기타 사업 운영비는 모두 모아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지난 뒤에 성과 달성 여부를 가지고 과제마다 사업비를 가감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십사. 그래서 잘하면 못하면 삭감. 이런 식으로 좀 자율 같은 경쟁을 좀 만든 시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특성화하고 있는 부분별로 크게 2부분을 나누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관리 지원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센터장 3분을 저희가 이렇게 부단장을 임명했고 저기 산학혁신 부분은 공과대학장과 저희가 AI 소프트 융합 학과대학이 있습니다. 그 학장을 겸직하는 부분을 부단장으로 있고요. 이 디지털 혁신 부분은 지금 저희 대학에서 피지컬 AI 대표 선수처럼 활동하고 계신 유나미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단장을 해서 어쨌든 이쪽으로 모아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관리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업 운영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해서 어떻게든 제가 다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별로 책임과 권한을 드리고 그 밑에 또 센터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다툼 없이로 사업이 진행되고 성과가 도출되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스럽게 잘 지금 진행이 되어서 뒤에 대표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난 이제 산하계 엑스포에서 나왔던 성과들을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별로 저희가 참여 인원이 있습니다. 저거는 임시직 우리 계약직 선생님들 저희가 한 30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학교의 전임 교원분들이 아까 센터장님들은 다 전임 교원이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연구 전담 산학협력 전담 교수님이 한 6명 연구원들이 한 5분, 그 다음에 임시직 선생님들이 30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한 60명 정도가 나이 사업에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총장님도 오늘 이 행사 제가 그 책자를 보니까 정말 욕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른 시간부터 이틀간 정말 하드하게 이렇게 선거분이 진행하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계획은 잡지만 조금은 느슨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동가계대 이런 교수님들 이런 대단하구나. 특히 총장님도 그렇게 이끌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부럽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대학이 총 저희 학과가 한 50개 정도 좀 됩니다. 단과대학과 한 9개 정도 되는데 이 구성원들이 자기가 참여 안 하면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의 연구에만 좀 올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라이 사업이 대학 전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또 대학 간의 경쟁이 있고 또 어쨌든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고 이 지역의 정부까지가 최종 목표인데 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도 우리 대학교 지역의 같은 입장에서 이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좀 라이즈 사업 오는 뒤에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전체 대학의 학과 그 다음에 부서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국책사업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 위원회가 어쨌든 대학과 학내 모든 조직이 서로 같이 연결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끼리 열심히 잘 돌아갑니다만 이게 공유가 안 되고 연계 협력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저기는 총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단의 내용도 잘 이렇게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필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학내 전체 부서에게 필요하다면 1대1로 만나서 부탁하고 연결시키고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요 모집자가 모두 들어가는 학장도 다 들어가고 뭐 그런 국책사업추진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저희가 교무 회의부터 라이즈 사업이 뭐 완전히 디폴트로 들어가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사업의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 참여해야 될 프로그램 학생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를 하고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라이즈 사업은 지역의 산업, 그 다음에 지자체 혁신기관이 다 들어와야지 되거든요. 이제 그것도 어느 한 센터에 좀 역할을 맡겨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좀 만들었을 때 저희도 대외 협력을 전담하는 센터가 있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어떤 협약과 행사들을 같이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여기 뭐 우리 동가계대도 충분히 지금 학생 장학금 고민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많은 대학들이 과제별로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데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 다 가지 책임자 센터장의 양해 요구하고 한 바구니에 다 모은다. 대신 어느 과제든 참여하는 어떻게 뭐 학생이 투입하는 시간 대비 명확하게 마일리지라든지 포인트를 줘서 이 학생들이 한 만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많이 하는 학생은 많이, 적게 하는 학생은 적게, 좀 부자 과제는 많이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같이 잘 될 수가 없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되거든요. 학생들이 안 가니까. 그래서 저는 장학금만큼은 다 모았어요. 처음에는 막 불만도 많고 우리 더 줘가지고 학생들 더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러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대학과 또 장학금과 논의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라이즈 체계상 장학금은 사후 장학금이고 납부 금액 이상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인트로 해서요,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등록금 자금 100만 원과 라이즈 자금 100만 원, 2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면 그 200만 원에 대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 열심히 한 학생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금 낸 게 없다. 그래서 전액 장학을 받았다. 또는 국가 장학으로 면제가 되었다. 그럼 이 친구는 열심히 해도 다른 친구에 비해서 반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두 가지를 모두 합쳐가지고 하나의 포인트 제도를 만들었고, 그러면 장학금에서 100만 원을 못 주면 마일리지에서 200만 원 주는 학생한테는 금액만 꽂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옆에 친구 열심히 나보다 덜 했는데 돈도 받으면 이 친구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라이즈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없애기 위해서 이런 장학 제도를 만들었고, 결국은 지금 경남 라이즈에서 명확한 지침을 안 줬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저희 사례를 좀 이렇게 공유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 딜레마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소개를 좀 드립니다. 저희는 요거는 이제 과제별로 저희가 참여학과를 좀 명시를 하라고 보시고, 위에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집행과제 중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학과 중심의 과제도 있지만 아까 링크 후속인 대학 산학 친화적 과제 같은 경우는 50개 모든 학과가 참여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각각 대학이나 학과가 배제되지 않도록,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학생이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또 그 대학원 쪽도 굉장히 좀 많이 열심히 하려고 요 지역 연구 중심 기반으로 학내의 40개 산학협력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요 사업을 다 모았습니다. 아까 집행과제에서도 모았고 여기 연구 중심에도 모아가지고 총 사업비를 저희가 한 20억 가까이의 그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모아가지고 현재 40개의 상공과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12월로 끝났습니다만 상징적으로 1억 과제도 저희가 10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건 학내 경쟁이 굉장히 따기 쉽죠. 10개, 그러니까 요 과제에 선정이 되면 1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비에 따라서 유형을 A, B, C로 나누고요. 숙제들이 있습니다. 이 과제를 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 기업의 연계 취업, 그 다음에 기술 이전, 그 다음에 외부 수탁 과제, 또 학생 취업 몇 명, 요 5가지를 또 우리 대학원 과제는 논문, 이런 숙제들이 많게는 8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이걸 미리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도 하실 분 하시라. 그렇지만 만약에 1년 뒤에 달성을 못하면 페널티를 들여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보면 다시 신청하더라도 선정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페널티 점수가 들어가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학내에서 물론 이제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부담이 됐지만 다행히 공무원은 다 저희가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서 잘 돌아갔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성과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단계고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요거 끝나야 저희 40개 과제가 1년 동안, 물론 첫째 연도는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됐을지 저희 기대도 하고 걱정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연도에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서 저희가 1차 연도 좀 평가를 좀 엄격하려고 합니다. 성과 좀 안 냈는데도 잘 넘어가더라는 입소문이 나면 매년 호술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미달이 되더라도 그 원칙, 그러니까 달성을 못한 거에서 엄격하게 페널티를 주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학과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파트별로 좀 쭉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세어보니까 라인 사업을 통해서 1년간 이렇게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한 100개가 넘습니다. 150개 정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과제별로 중심 학과 체제의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여기 시간이 좀 제한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업 지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A, B, C 유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이 학내 구성원들이 왜 기업을 위해서 돈을 쓰냐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예산을 한 2억 가까이를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협의체 운영비로 쓰는 게 뭐냐면 분야별 또는 어떻게 보면 기업별 유형별로 모여서 이 모여있는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협의체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협회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자금을 댑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호 어떻게 보면 협의체 안의 기업들을 서로 컨설팅을 해줘가지고 기업의 애로 사항들을 같이 서로 이제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이런 협의체들이 저희 대학의 참여 기업을 돕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학내 교수님과 매칭도 시켜드리고 아까 상공관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뭐 빙산처럼 보이는 것보다 그 밑에 저희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산업체들이 함께 어떻게 보면 생태에 구성할 수 있도록 이거는 학내에 뿌려지는 돈은 아닙니다. 기업에 뿌려지는 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아까울 수 있지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드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위원회를 협의체를 운영할 때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니까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더 건건하게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또 이게 소문이 나니까 많은 협회나 단체, 기업의 어떤 하고 싶은 쪽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3군데 정도가 내년에는 우리도 참여하기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확보한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정액으로 제가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산업체가 없으면 학생 취업도 어렵고 또 아시지만 현장 경험이 있는 어떻게 보면 졸업생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 또 산업체의 그런 전문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학생들도 현장 실습뿐만 아니고 저희는 캡스 디자인도 상당히 많은 가지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전체 교수일 때 아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대학의 캡스 디자인은 기업 연계형 밖에 안 한다. 무조건 기업 연계로 100% 해야지 지원을 해드린다 해서 많은 교수님들은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왜냐면 인문사회계열도 저희 학교는 우리는 못한다. 그런데 인문사회계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난이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언을 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상담을 해서 어떻게 보면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좀 예외로 열어주는 것들은 만들었습니다만 아예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야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런 기업과 함께하는 데 좀 더 힘을 많이 쏟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 라이브 공부할 때 참여 기업들, 우리 협약 기업들을 제출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채용 협약을 낸 기업들이 한 350개 정도 확보를 했을 거예요. 그때 학생들 물론 어느 정도 수준 되는 학생들, 원하는 학생들을 전제로 하지만 채용을 확정해 준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제안서가 좋게 평가가 되었고 비공식적이지만 도내의 사업 제안서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서 평가에서 성적이 가장 좋았다,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대학 규모에 비해서 다른 대학보다 조금 더 받는 그러한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은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에 도움을 또 해야 되니까 그 성과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들이 저는 더 좋게 이게 이제 부담이 있어야 열심히 하니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 사례입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우수 사례가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교수님들이 사업단에서 기획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을 하고 여기 필요한 학생, 그다음 교수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부 기관들을 먼저 모아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원래 해보고 싶은데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가 잘 나오면 대표 사례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대학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서 저는 기획을 해야지 좋은 사례가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일선에 있는 교수님들이 좀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좀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좀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GMP 코리아 2에서 기술 개발, 저희는 이제 그래도 4년제 대학이니까 연구 개발 인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 기업에서 요구하는 제품 기술 개발을 해줬고요. 여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했던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그쪽 연구소에 그대로 취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기업을 갔더니 처음에 가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하던 일을 회사 가서 그대로 하니까 본인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업무의 난이도도 뭐 그대로 이어지는 난이도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기업은 우수한 요즘 이제 지방으로 잘 안 오니까 근데 이제 도내에 우리 회사의 어떤 그런 제품 개발을 해왔던 석박사 인력들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우수 인력 확보도 되고,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그 참여한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연구력이 좀 있었고, 그 교수님을 중심으로 저 기업과 계속 밀착하게 좀 학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대학은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또 기업이 어떤 선호하는 인재를 양성한다고 해서 캐치콜레이를 일머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부머리와 일머리가 같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머리 있는 학생들을 양성해서 기업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방학 때도 저희가 일머리 사관학교라고 해서 3주간 학습처럼 이렇게 과제를 던져주고 학생들이 여러 전공이 모여가지고 그 과제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장학금을 이제 설득하죠. 근데 이거 하면 마일리지 포인트로 보면 한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하면 몰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집에를 안 갑니다. 6시, 원래는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이 친구 밤을 새고, 물론 뭐 학교에서는 밤을 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공을 하죠. 간식, 식사.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작품 이게 만들어질 시기가 되면 서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나면 경진대회처럼 오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경쟁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푸짐하게 포상도 하고, 거기서 나온 대표 사례들을 또 외부에 경진대회에 보내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다 교수님들의 노력이 안 들어갑니다. 교수님들도 집에 잘 못 가요. 학생들이 이제 코칭을 하는 거죠. 가르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면 옆에 있다가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알거든요. 그래서 참 교수님들의 피와 땀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물론 외부 이걸 용역해 하는 업체가 있긴 합니다만 그 업체는 기술적인 거 정도나 전체적인 운영 정도로 하지 학생들과 밀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는 뭘 해야 되느냐, 이 교수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는 제도가 뒤따라줘야지. 일에는 가능한데요, 이게 연속되기 위해서는 그런 보상이 없으면 절대 그 다음 년도는 안 합니다. 내가 왜 다들 방학 때 조금은 편하게 지내시는데 나만 했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 물론 우선 학생 키우는 거에 대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1%도 안 되고 그 정도로 모든 게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도 학교에서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몇 년 지나니까요, 여기에 참여하던 학생들이 들어왔던 친구랑 나왔던 친구들의 마인드가 달라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거를 후배들이 보고 오! 저 선배 완전히 농땡이였는데 저 한번 경험하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또 취업도 굉장히 좋은 회사에 돈이 가더라. 이렇게 이제 보니까 후배들도 들어가게 되는 사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학교의 어떤 경쟁을 가장 빨리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대표 사례를 키우고 있죠. 이게 이제 파생되고 전파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요번에 요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시사적인 것이 많은데요. 장애인 복지센터랑 함께 장애인 맞춤형 가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하고 함께 저희 대학에서 장을 만들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 입장에서 디자인하고 아이디어 모아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가구를 만들어보고 그거를 우리 학교에 있는 3D 상작 공작 센터에서 좀 도움을 줘가지고 만들게 되고 모든 심사는 기업이 와서 같이 또 도예 장애인 옆에도 오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다행히 그 회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작품 수준을 떠나서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저기 있습니다. 500만 원을 학생이 직접 받아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저 기업은 또 좋았던 게 조달청에 이제 납품업체 선정이 있었는데 이 사례가 조달청장님에게도 굉장히 좋은 임팩트를 줘서 서로 이제 시너지가 있었죠. 그 기업도 굉장히 좋은. 그래서 매년 장학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산하는 올셋 협의체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협의체에 있는 협의회죠. 거기에서도 계속 경쟁력을 만들어내고요. 굉장히 서로 이렇게 돕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혼자는 안 되는데요. 힘을 모으니까 시너지, 그러니까 파워가 나와서 이 협의회 중심으로 정부 사업에도 선정이 많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봤습니다. 또 굉장히 적은 업체에서는 학교에서 컨설팅 해주는 게 시너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해오고 성과가 많은 좀 괜찮게 성공한 기업의 실무자가 이 작은 기업을 직접 컨설팅 해주고 그 비용은 저희 학교에서 나이 사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 생태 내에 들어오고 싶어 하고 또 그 와중에 그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애로사항이 해결이 되고 또 대학과 계속 밀착하니까 우수한 또 학생들을 또 뽑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선순환인데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 이게 아마 5년 정도라 가면 저희 경남대 중심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의 어느 정도의 생태계가 또 기업이 많이 좀 모여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계속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아까 평생교육인데 뭐 중간에 이탈하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또 처음에 들어올 때 좀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저희가 한 분 한 분이 느끼는 어려움을 좀 해소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고요. 이게 어떻게 예비 자원을 계속 확보하는 그러한 효과도 좀 있더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저희가 미래 라이프 대학인데 한 학년에 뽑는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뽑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프 사업 때는 거의 등록금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라이즈는 사후장학금이라서 그만큼은 메리트가 안 됩니다만 평생교육 쪽에 학부만 예산에서 장학금을 다른 단과자에 조금 더 들여가지고 충분히 학업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리빙넷 중심으로 지역에 속도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여기 참여한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역을 탈출하려는 생각입니다. 나는 수도권 갈 거야, 또 부산으로 갈 거야. 그런데 이 과제에 의해서 지역의 문제가 이런 걸 있다는 걸 알고 본인이 어쨌든 이 과제 때문이지만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역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 이걸 지역을 버리고 이런 문제를 버리고 떠나는 것보다 내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뀌니까 도내 취업률이라든지 이렇게 정주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좀 확보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 또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 지자체에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봐도 바로 사용해도 되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그런 사례들이라고 하고 창업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I 시대에 있는 창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한 성과도 좀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매달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어쨌든 다 기사화해서 학내에 알리고 그중에 대표 사례는 외부에 나가기 위해서 저기 있습니다만 총 라이즈 사업으로 나간 기사들이 한 163건 정도. 저것도 홍보를 전담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사 초안을 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진행했던 분들의 어떤 초안을 받아가지고 이걸 전문을 해야지 각자 일선에서 만들면 편차도 너무 크고 그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이 성과 공유 전담 직원을 제가 뽑아서 센터장도 계시고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기사 초안에 대해서 확인만 받는 그런 과정을 해서 기계적으로 돌아가요. 계속
계속 이분은 매일 기사거리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깨알 같은 대학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게 이제 돈에 나가면 취업, 어떻게 보면 취업뿐만 아니고 입시에도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양산 지역뿐만 아니고 도내에 존재감을 계속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힘을 좀 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사례, 전국 그 산학연에서 우수 사례를 냈는데 저희가 6관왕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대상 뭐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상을 6개 했는데 전국의 단일 대학 중에는 가장 많은 입상을 냈고요. 이것 때문에 경상남도가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수상을 하는 지자체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해서 저희가 이제 도지사님 이제 상도 좀 받고 이 경남을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는 이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줄 몰랐는데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중간 실적 보고서 평가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평가는 아니고 컨설팅인데 거기도 비공식적으로는 경남대가 가장 현재 수준으로 성과를 많이 내고 제일 잘하더라.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8억 원 확보한 그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전체고요. 여기 우리 동가기대하고 저희 대학도 협력도 많이 했고 또 우리 강인선 총장님 이제 총회하고 동가기대도 정보를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저도 대학을 계속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구성원도 사실 대학에 케이스 있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부 사업 아니면 사실 전국 교과 외에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이라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노력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해 드리고 또 우리 교수님들도 우선은 그걸 바라지 말고 하다 보면 점점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진짜 전체가 같이 아주 좋아지는 성과들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과 공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동가계대도 똘똘 뭉쳐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아주 우리 전문대학에서는 최우수 대학으로 되어서 이런 그 사업비도 더 많이 확보하시고 또 좋은 학생들 더 양성해서 이게 취업과 또 입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